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거대한 경제 붕괴가 밀어 닥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거대한 경제 붕괴가 온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미 연준이나 한국은행 또 세계 각국의 이 경제기구 수장들 이런 사람들만 위기가 올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그냥 헤매고 있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항상 이 본원적 가치의 창출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경제에서 실질적으로 가치를 더하는 노력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만들어졌을 때, 그랬을 때 경제는 규모가 커진 것이 인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지 않고 본원적 가치하고는 관계없이 본원적 가치를 가지고 코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코인에서 가져와서 코인 가격이 오른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허상이 되는 겁니다. 주식이 아무리 10배, 20배 올라봤자 주식 올라서 경제 규모가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이 10배, 20배 폭등한다고 부동산 가격이 1억이 10억이 된다 해서 경제 규모가 10배가 커지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정된 수요와 공급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그래서 경제의 이 수요 공급을 수급을 장난을 쳐서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을 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투자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현대 경제 위기의 본질에서의 핵심은 이 경제가 합리적 투자를 벗어나서 투기와 구별을 상실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코인 투자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선물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뭐 콜옵션이니 수많은 그 거래들 또 지수 펀드니 이런 것들이 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런 것들은 이미 고도의 투기화가 진행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바라볼 때는 원래 그 경제가 창출한 본원적 가치만큼이 예를 들어서 경제에서 성장이든 늘어난 가치로서 인정되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국 경제가 100이었는데 5% 성장해서 105가 됐다면 늘어난 가치 5는 본원적 가치 창출이 5만큼 늘어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 등의 가치로 이렇게 올라갔다 하면 그것은 본원적 가치 창출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투기꾼, 브로커, 사기꾼, 금융에 종사한다라는 사람들은 자꾸 사고 팔아야 거기서 돈을 버니까 항상 이 투기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뭐든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지요. 그래서 온갖 주요 상품들, 뭐 철, 구리, 뭐 니켈, 심지어 알루미늄 같은 것도 투기의 대상이고, 곡물도 투기의 대상이고, 농산물, 쌀, 밀도 투기의 대상이고, 그리고 튤립도 투기의 대상이었고, 심지어 정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주식을 포함한 정권 상품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심지어 부동산조차도 지금 정권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투기 대상화 하는데 성공을 했죠. 그것이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그 심지어 신용 할부 부채까지도 구조화 정권이라는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었다라는 겁니다. 자, 인류의 역사상에 투기는 42번이 있었다고 전해져요. 주요 투기가요. 그 42번의 투기를 통해서 인류는 투기가 생길 때마다 불행해졌고 투기의 결과는 수많은 주변의 황폐화를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인류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투기를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미국의 그 월가라는 것도 알고 보면 몇몇 큰 요즘 뭐 카지노라는 드라마가 있듯이 이 몇몇 큰 카지노, 메이저 카지노를 클럽을 이 운영하는 자들이 손을 잡고 그 카지노에서 돈을 따는 룰을 정해서 자기들끼리 끌고 가고 있는 거라 이렇게 봐야 되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카지노에서 자기들이 돈을 따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끌고 가지 그것이 진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정말로 불행한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JP 모건 체이스라든지 골드만 삭스라든지 이런 대규모 투자은행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뭐 이런 또 은행들, 이런 것들이 미국에 쭉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이 금융권의 큰 손이 되고, 또 각자 상호펀드를 운용하고, 자, 그러다가 어느 날은 또 학교에 가서 강연도 하고, 그러다가 교수도 하고, 교수를 하다가 어느 날 공직자도 되고, 공직자가 되고 나서는 또 백악관에 들어가서 경제위원회 위원장도 되고, 연준에 총재도 되고, 부총재도 되고, 지방연준 총재도 되고, 미 재무부의 장관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금융투기 자본 세력들의 이 해전문 인사, 돌고 돌면서 차례대로 해먹는 이 해전문 인사가 끝이 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다 한 통속이라는 겁니다. 앨런이나 파월이나 전부 한 통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진실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 자, 위기만 오면 돈을 풀어버립니다. 금융위기 때 10년간 거의 돈을 풀어대면서 제로금리를 추진했어요. 자, 그러다가 돈이 많이 풀려서 문제가 되니까 살짝 올리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코로나가 도니까 또 풀어버렸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폴 크루그만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빚을 내서 돈을 풀어도 그렇게 돈을 푸는 것이 이 잠재적 성장률이 그야말로 물가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초과한다면 아무 문제가 될 것 없이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빚을 내서 경제를 부양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이 달러의 양과 그리고 생산품의 양이 일치해야 된다. 만약에 2022년에 세계의 생산품이 얼마였다면 달러의 양은 그 생산품과 비슷해야 이 달러의 가치가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거겠죠. 그런데 달러의 양은 늘어버리고 생산품의 양은 적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의 가치가 흔해져 버려서 돈값이 똥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 남발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제가 시소 이론을 설명했잖아요. 한쪽에서는 달러가 있고 한쪽에서는 생산물이 있다면 이 달러를 많이 늘리니까 생산물의 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인플레가 되고 있고 이 인플레는 미국의 이자율을 올리는 브레이크로 잡히지 않으면서 잡힐 듯 했지만 못 잡으면서 지금 브레이크 풀린 완전히 내리막길 차가 되어서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는 루비니 교수 하나고 루비니 교수보다 제가 더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달러 화폐 남발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이번 인플레이션 성격을 진단을 했고 이런 달러 남발에 의한 것은 이 금리를 어지간히 인상하지 않고서는 잡히지 않는다. 이게 뭐 금리 조금 올리면 어느 순간에 잡혀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달러 발행한 양이 어느 정도여야죠. 자, 2000년 이후에 달러가 발행된 양이 금융위기 때 달러 발행한 양의 4.5배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발행했는데 이 사태가 그냥 굴러가겠습니까? 그래서 돈의 양은 그 사이에 본원적 가치 창출의 양이 늘어난 만큼 돈의 양도 서서히 늘려야지 본원적 가치 창출과 관계없이 돈을 풀어서 뭘 하겠다. 이것이 지금 모든 재앙을 만들어낸 근원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 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붕괴로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